메디톡스가 이르면 다음 달 GS그룹이 인수한 국내 보톡스 1위 업체 휴젤을 상대로 특허 소송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 측을 대리했던 유명 로펌을 선임해 휴젤의 미국 시장 진출에 제동을 걸 전망입니다. 정재홍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웅제약과 보톡스 원천 기술 도용을 놓고 몇 년간 치열한 공방을 펼쳐온 메디톡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자 국내 보톡스 1위 업체 휴젤을 다음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메디톡스는 지난 3월 미국의 자사 보톡스 제품 품목 허가 신청을 한 휴젤을 상대로 이르면 다음 달 특허 소송을 시작합니다. 애플 화웨이와 스마트폰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변호했던 지적재산권 전문 세계적인 로펌 퀸 엠마뉴엘이 전방에 나섭니다. 메디톡스는 앞서 퀸 엠마뉴엘 선임 이유에 대해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휴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 메디톡스는 균주 출처를 놓고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기술 도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법적 공방에 집중하는 사이 휴젤은 국내 보톡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GS그룹의 인수로 휴젤의 성장 전망이 더 밝아지자 본격적인 소송으로 시장 지위를 되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휴젤 측은 보톡스 균주도 공정도 모두 자체 기술이라며 이미 GS 컨소시엄도 해당 리스크를 모두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메디톡스의 휴젤 특허 소송을 예고된 결과로 받아들이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을 통한 메디톡스의 대대적인 선전포고에 아예 사업을 철수하는 업체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보톡스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던 오스템 임플란트는 제품 상표 등록까지 마쳤지만 최근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웅제약에 이어 휴젤을 다음 타깃으로 삼은 메디톡스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보톡스 시장의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성장기업부 신동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메디톡스가 첫 소송 타겟을 왜 휴젤로 삼았을까요? 네, 현재 휴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시장이 바로 미국입니다. 예. 이 약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은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약 10% 정도로 아주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예. 유럽과 함께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데다 단일 국가로는 이제 세계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휴젤이 미국 FDA가 이 자체 보톡스 인 레티보에 대한 품목 허가 신청서 심사에 착수한 사실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내년 미국 시장 진출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인데요. 이 메디톡스의 경우 이제 휴젤보다 앞서서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었는데 네. 당초는 원래 이 미국 최대 톡신 회사죠. 이 엘러건과 함께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을 맺고 이제 상업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좀 전에 이제 공시가 났었는데 엘러건과는 이제 이 계약이 종료가 이제 파기됐다는 공시가 났습니다. 예.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메디톡스조차도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시장 진출이 조금 힘들어진 상황이다. 더욱더 이제 어려워진 환경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휴젤마저 또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이제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더욱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 타깃을 처음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 예정인 이 휴젤을 잡은 걸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예, 현재로서 이제 메디톡스의 경쟁자로서는 휴젤이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본 걸로 보이는데 네. 보톡스 하면 이제 중국 시장도 굉장히 크잖아요. 굳이 이제 미국 시장을 먼저 택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면 이 중국에서 이제 성형이나 뭐 이런 보톡스가 유명하다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 글로벌 톡신 시장이라고 하면은 유럽과 미국과 함께 또 가장 큰 시장이 이제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 보툴리눔 톡신 등을 포함한 의료 미용업계 이 불법 퇴치 방안을 발표하는 등 단속을 이제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일례로 자국민 안전을 위해서 이 보툴리눔 톡신 등 의약품 이 따이궁이라고 하죠. 이 보따리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네. 이제 직접 대대적으로 이제 단속을 실시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이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먼저 이 중국에는 이미 이 휴젤이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찌감치 중국 보툴리눔 시장에 진출한 휴젤은 이제 현지 중국
법인과 함께 이제 중국 관리 당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또 이제 사환제약과 유통 파트너십을 발휘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아직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때문에 이 메디톡스는 현재 이제 3상 임상을 완료하고 보건당국의 허가 승인을 이제 기다리는 상황인데 이 중국에서는 이미 휴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메디톡스가 또 이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는 나가기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이 중국보다는 그나마 좀 자신 있는 미국 시장을 먼저 택해서 좀 휴재를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좀 견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이 될 만한 시장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앞서 신 기자가 얘기했던 그 방금 전에 공시가 났다는 미국과의 그 메디톡스 간의 계약이 좀 종료된 부분, 그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메디톡스가 계속 미국 시장에 진출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까? 일단 이 미국에서 이 보톡스 하면 흔히들 이제 보톡스라는 이름이 이제 엘러간에서 만든 이 톡신제제의 그 제품명이 이제 보톡스라고 정해져 있는데 예. 그만큼 이제 엘러간이 이제 보톡스 시장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크다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메디톡스가 그 엘러간과 이 기술 수출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상업화를 꾀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현재 이 엘러간과의 계약 종료가 됨으로써 사실 이 미국 진출이 지금은 좀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현재 이제 메디톡스가 워낙 옛날부터 지금 미국 진출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미국 진출에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예.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지금 공시가 엘러간과의 계약 종료가 났다 보니까 지금 메디톡스 입장에서도 지금 어떻게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이제 휴젤의 소송을 한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 지금 뭐 대웅제약과의 소송 이후에 5년 정도는 뭐 다른 기업에 대한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걸로 보이고 그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유명 로펌을 통해서 네. 처음으로 건 소송이 이번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소송을 추진한 배경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아직 국내 소송은 남아 있지만 그 대웅제약과의 소송이 기나긴 소송이 이제 올해 이제 ITC에 이제 일단 메디톡스 쪽에 이제 승기를 들어줌으로써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요. 뭐 물론 국내 소송은 아까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가장 큰 소송 리스크를 덜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요. 이제 메디톡스가 그걸 계기로 올해를 좀 제도약의 원년의 해로 삼았습니다. 또 지난 2분기 실적을 보면 지난 2019년 3분기 이후에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을 했고요. 예. 또 주요 제품들의 국가 출하가 승인이 되면서 그동안 막혀있던 수출이 다시 가능해졌고요. 또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사업 다각화를 통해 진출했던 사업들이 좀 가시화되면서 이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올해를 좀 제도약의 원년을 삼았단 말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지적재산권을 좀 더 강화함으로써 이제 메디톡스가 재정비를 하고 한 단계 도약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이번에 이제 세계적인 로펌을 선임을 하고 좀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 뭐 좀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내부적으로도 좀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거죠. 네. 앞으로 이제 휴젤에 이어서 다른 기업들도 소송전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예상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메디톡스로 시작된 이 소송이 이제 보톡스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앞에 리포트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메디톡스가 퀸앤 매뉴엘을 선임 이후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이 모든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예. 이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국내에서 이 보톨리눔 톡신을 개발하거나 출시한 이 기업들에 대한 기업들 보내는 이제 선전포고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한 성공한 해외 이 톡신 제품을 보면요.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 엘러간의 보톡스, 또 독일 멀츠의 제오민, 프랑스 입센의 디스포트, 중국 난주연구소의 이제 BTXA 이렇게 총 4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업화에 성공한 게 이제 이 보톨리눔 균주 기원을 보면은요, 또 2개로 압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보톡스와 제오민이 이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이 유래를 했고, 입센과 멀츠는 또 이 미국 균주은행에서 이제 기원을 했는데요. 현재 이제 국내에서는 메디톡스가 이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보관 중인 균주를 분양받아서 이제 국내에서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자기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직접
분양을 받아서 상용화에 성공을 했지만 뭐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메디톡스 기원이 입장에서는 불명확한. 그렇죠. 예. 균주 출처가 이제 불분명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당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자체적으로 균주를 발견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당초 이제 메디톡스가 과거서부터 이제 이 톡신을 개발한 기업들을 상대로 이 균주 출처를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유전자 서열 정보 공개를 이제 촉구를 했지만 예. 뭐 이에 응답한 기업도 있고 뭐 아직은 뭐 응답을 안 한 기업도 있고 그냥 단지 그냥 자체 개발을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좀 더 이 자신의 이제 보톡스가 좀 더 우열하다는 걸 좀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메디톡스가 어느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는 아직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제 대응 방안을 말하기는 이제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은 이제 예의주시하겠다.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여러 번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성장기업부 신동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